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 늦기 전에 한번 살펴봐야 될 코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어떤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2년 전에 이제 투자를 받았던 초기 스타트업이 코인 스타트업이 80%잘 살아 있습니다. 뭐 이런 보고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이었던 스타트업 하나를 꼽아라. 아이겐레이어를 꼽았다고 합니다. 혹시 아이겐레이어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더리움을요, 스테이킹을 맡기면 이자를 우리가 받죠. 그 맡겨놓은 이더리움을 또 담보로 받고 또 한 번 이더리움을 더 빌릴 수 있습니다. 이게 리스테이킹인 거죠. 담보 대출의 담보 대출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찍어낸 그 비트코인, CB 비트코인, 아니면 랩을 씌웠다 해서 랩트 비트코인의 혹시 공통점이 뭔지 아실까요? 첫 번째는 코인의 파생 상품입니다. 뭐 리스테이킹은 파생 상품의 또 파생 상품이죠. 자, 이런 것들 왜 만들까요? 현물 비트코인, 현물 이더리움은 수량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상으로 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파생 상품, 스테이킹 상품, 스테이킹을 또 한 번 스테이킹을 또 맡길 수 있는 무한대의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팔면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과도 실은 다 있어요. 여러 가지 큰 돈을 빌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비투하고 싶은 욕망을 활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코인을요, 비트코인이 세상에 딱 한 개라면 그 한 개만 실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욕망이 금고에다가 비트코인, 금덩이를 가만둡니까? 그걸 담보로 우리 부동산 담보 대출 받으시잖아요. 똑같은 거요. 이것을 담보로 돈을 찍어서 또 뭔가 투자해서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죠. 코인을요, 이것을 빙자해서 비트코인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심지어 10개까지도 찍어내서 유동성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코인들을 참고로 지금 사라고 말씀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겐레이어 이런 거 뭐 그 제가 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월가는 항상 우리의 탐욕을 활용할 뿐입니다. 그 이제 뭐 선물 옵션도 솔직히 현물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한꺼번에 단시간에 큰 돈을 벌려고 선물 옵션 보통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수수료가 계속 쌓이겠죠. 그거를 월가에서 가져갑니다. 그들이 펌핑을 나중에 시킬 때 우리는 잘 빠져나와야겠죠. 탐욕에 갇히면 또 죽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재무장관이 블록체인 기반한 국채 발행을 추진하겠다. 영국의 재무장관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경쟁국들에 뒤처지지 않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국채 발행을 담당하는 기관, 부채관리국에서 이걸 반대한답니다. 뭐 미국은 국채 발행, 뭐 블락락도 뭐 비들 펀드 위에 얹혀서 미 국채, 뭐 온도 파이낸스 통해서 미 국채 팔고 있습니다. 뭐 물론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요. 영국도 여기에 뛰어들어서 지금 뭘 판다? 해당 국가의 국가 부채, 빚을 판매합니다. 이걸요, 조금 세련된 영어로 RWA, 자산 토큰화로 아주 멋지게 포장을 하는 거죠. 뭐 일종의 마케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채 발행 기관에서는 왜 반대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국채를 예전에는 종이로 찍어서 발행합니다. 필요합니까?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조폐공사에서 종이돈 찍어내잖아요. 동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필요할까요? 앞으로 필요하겠습니까? 디지털 머니의 시대인데 존재 이유가 사라지겠죠.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약 10년 후에 소위 중개업자가 남아 있을까? 부동산 중개업, 뭐 주식 중개업, 채권 중개업, 여러 가지 중개를 하면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성립할까요? 물론 뭐 은행이나 증권사나 굉장히 통폐합이 일어날 겁니다. 뭐 은행이 사라질 것이다는 아니고요. 그런 곳에서 소위 말하는 슈퍼 앱이 나올 수가 있고요. 슈퍼 업체가 나올 겁니다. 코인이랄지 인공지능을요 활용을 못하면 제가 볼 때 과연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겠냐 폐업할 가능성도 전 높다라고 봅니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의 원리, 비행기의 작동 원리 다 알고 타십니까? 스마트폰 원리, 이게 뭐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몰라도 잘 쓰면 됩니다. 그게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코인도 있을 것이다. FTX 채권자들이요. 암호화폐의 10%에서 25%만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도를 접했을 때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잃었던 그 자산의 최소 118%를 현금으로 상환해서 주겠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알고 봤더니 잃었던 자산의 10에서 25%의 금액만 회수가 될 것이다. 이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 달 그때 FTX 붕괴했을 그 하락장의 정점이었던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 16,000달러 정도 했거든요. 지금은 돌아올 수 없는 추억의 가격입니다. 그때 당시 시세로 현금으로 돌려줄게 이 얘기입니다. 22년 11월에 비트코인 한 개를 잃었다. 지금은 8천만 원 넘잖아요. 그때 얼마였습니까? 2천만 원 왔다 갔다 했었죠. 그때 그 가격 비트코인 한 개 잃었다고? 좋아. 그럼 나 2천만 원으로 쳐줄게. 받고 한번 그건 됐지.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복장이 터질 일이죠. 그런데 FTX 우선 주주의 대주주라 보시면 됩니다. 최대 230 이제 밀리언이면 뭐 이제 수천억을 먼저 우선 배정하겠다. 일반 채권자들이 반발하는 거죠. 일반 채권자들은 경악할 소식이다. 이게 뭐냐면요. 원래 채권자들은 전통적으로 파산을 하면 주주들보다 돈을 먼저 받습니다. 근데 이번 합의는 채권자들이 전혀 몰랐던 사항이다 해서 격분한 거죠. 채권자를 대표하는 카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반 채권자들은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못했다. FTX 고객들은 자신들이 또 한 번 사기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일반 투자자는 건너뛰고 소위 말한 FTX 초기 투자자들, 대주주들 여기부터 돈 줍시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대주주가 누굽니까? 유명 이름만 대면 알만한 타이거 글로벌 또 캐나다의 연기금, 싱가포르의 연기금 또 억만장자들, 유명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케빈 올리어리 같은 유명 VC들이 여기 투자 다 FTX 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먼저 챙겨줍시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이게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그때 이후로 소위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게 법과 관습이 바뀌었습니다. 솔직히 짜증이 날 일이죠. 근데 FTX 채권자 이 상환이 현물이 아니라 돈으로 주거든요. 이게 지금 위기는 아니고 이건 사실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거 곧 있으면 물 들어오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카르다노에서 첫 토큰화금 FGLD를 출시했다. 카르다노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이죠. 이 위에다가 자산 토큰화를 했는데 뭘 토큰화했다? 금을 토큰화했답니다. 그러면서 이걸 살려면 에이다나 USDC나 신용카드 결제가 되는데 USDC로 결제를 하면 폴리곤 블록체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걸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현물 금을 카르다노 블록체인 망을 통해서 코인화, 토큰화 시킨 거죠. 이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의 지갑으로 넣어준 겁니다. 금이 코인이 된 겁니다. 구매자의 지갑, 그러니까 구매자는 결제를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USDC로 결제를 한 거죠. 이게 폴리곤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망을 통해서 판매자의 지갑으로 이동이 된 거죠. 여기서 현물이 아니라 이게 다 디지털로 이루어진 거죠. 이 단순한 거래에서도요. 카르다노 레이어 1이죠. 폴리곤 레이어 2입니다. USDC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세 가지가 활용이 된 겁니다. 물론 향후에 결제 옵션 여기 스테이블 코인도 늘어나고요. CBDC도 결국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폴리곤 카르다노를 썼지만 수십 개, 심지어 수백 개의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제로들이 활용이 되겠죠. 이게 RWA입니다. 최근에요. 9월 말부터 10월 초에 또 가만히 지켜보면요.
USDC의 소위 말하는 그 성장세가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USDC를 1억 달러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게 1억 5천만, 또 1.4억 이게 뭐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천억 가까운 엄청 큰 돈입니다. 또 코인베이스, 또 서클에서 로빈후드로도 입금을 계속 수백억, 수천억 단위로 넣고 있습니다. 굳이 뭐 FTX 현금 상환? 나 잘 와닿지 않는데 근데 무려 20조 원을 지금 돌려주는 거거든요. 현금으로. 근데 옆에서 막 가격이 코인이 올라가면 글쎄요. 한번 코인의 맛을 보셨던 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리플 소송 이제 뭐 거의 뭐 종료를 하냐 마냐 이러고 있지만 ETF 비트와이즈에서 지금 신청을 현물 ETF 했잖아요. 이걸로 와닿지 않으십니까?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 돈 거의 뭐 200조 원 이상 풀잖아요. 이것들도 다 호재인데요. 이것보다 훨씬 직접적인 거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의 증가입니다. 지금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요. 이게 지금 거래소로 집어넣으면 이걸로 뭐 한다는 얘기일까요? 누군가는 알게 모르게 지금 코인을 사고 있다. 혹은 대기 자금일 수도 있긴 합니다. 어찌됐건 코인 사는데 쓸 가능성이 높다. 혹자는 이러실 수 있죠. 지금 뭐 이스라엘, 이란 뭐 지금 장난이 아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장난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라크 전쟁, 뭐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얼마 전에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있죠. 한번 가만히 그리고 뭐 9.11 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 세계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일시적으로. 이거 공부를 해보시면요. 이게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패턴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기간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 항상 지나고 나면 아, 그때가 기회였구나. 그때 샀었어야 했었구나. 거의 100%입니다. 전쟁이 그래요. 원래 전쟁의 속성이 그 당시 공포감이 엄청납니다. 재밌는 것은 숙련된 투자자는 이 전쟁을요, 항상 기회로 활용합니다. 위기죠. 전쟁이 어떻게 기회겠습니까? 근데 숙련된 투자자는 가치가 높은 코인들 혹은 주식들, 얘네들의 가격이 떨어질 때 무진장 삽니다. 근데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세상이 끝날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치는 거죠. 우리는 숙련된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서클 USDC 얘기가 나와서 좀 더 드려볼까 합니다. 세계 최초의 미카. 미카는 유럽의 코인 규제법입니다. 이거 이미 통과됐거든요. 서클은 유럽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했다. 미국 회사거든요. 유럽에 가서 유로 스테이블 코인 이미 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만 갔을까요?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USDC, 물론 테더도 있습니다. 유통량을 계속 늘려갑니다. 심지어 한국의 빅5라고 하는 거래소에 테더와 USDC가 대부분 입성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턱까지 USDC가 이미 쳐들어왔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서클은 호주, 뉴질랜드까지도 갑니다. 이미 출시할 계획, 파트너십을 현지 업체랑 지금 맺었습니다. 그래서 연금, 기금 등 지금 호주입니다. 대형 기관 투자자가 전통 은행에서 거래할 때 생기는 뭐를 절감한다? 상당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 안 쓰겠습니까? 엄청 빠른데, 엄청 싼데 당연히 쓰겠죠. 향후 호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출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CBDC까지도 순차적으로 갈 겁니다. 자, 미국에요. 그 지폐 100달러짜리 지폐 있잖아요. 이것을 블록체인 망으로 코인화 시켜서 만든 디지털 달러가 뭡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물론 CBDC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조차도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RWA의 일종입니다. 국채만 파는 게 아니고요. 외환도 코인화 시켜서 다 보내면 이게 다 RWA입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과 RWA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건 조금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일기 신도시, 뭐 분당이나 일산 있죠. 제가 이런데 상가들을 갈 일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언제 계획됐냐? 그 노태우 정권이었나요? 89년에 계획을 해서요. 90년대 초에 아파트에 사람들이 입주를 했었습니다. 제가 근데 갈 때마다 상가 건물, 뭐 병원을 갈 때도 있고, 뭐 물건 사러 가면 갈 때마다 주차장, 너무 좁다, 너무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맨날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90년도를 한번 가보시면요. 건축가의 생각으로 한국 차량이 지금과 같이 30년 후에 이렇게 많아지고 또 차량이 또 좀 큽니까? 요즘에 두 대 중 한 대는 뭐 SUV 아니면 대형 차들 아닙니까? 상상을 했을 수 있을까요? 90년 초입니다. 승용차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있더라도 크기가 아담했죠. 지금 대비했을 때. 이만하면 근데 그때 당시는 상가 주차장 뭐 충분히 크고 넓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이제 막 자산 토크나 RWA를 개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전에 차량 주차장 혹은 고속도로랑 이 블록체인 인프라에 다른 점은 있습니다. 뭐냐? 주차장은, 빌딩은 물리적인 인프라입니다. 블록체인은 뭡니까? 눈에는 안 보이죠?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근데 둘 다 소중하고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디지털 인프라의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사용량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공통점은 이건 이제 공통된 착각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자산 토크나 이 정도면 인프라망 뭐 충분하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뭐 22년, 23년 기준이긴 합니다. 글로벌 자산 토큰 한다면서요. 자산의 시가총액 한번 살펴볼까요? 전 세계 화폐를요. 한번 시총으로 나타내면 우리 돈 326경원, 부동산 51경원, 채권 18경원입니다. 주식은 15경원, 금은 2경원이죠. 코인은 0.3경원, 비트코인은 코인의 절반 살짝 넘죠. 0.16경원. 금만 해도요. 비트코인의 12배입니다. 코인의 전체 시총의 6배가 금입니다. 주식은 코인 전체의 50배. 채권은 코인 전체의 60배. 부동산은 코인 전체의 170배. 글로벌 화폐는 코인의 1000배입니다. 이걸 다 뭐 하겠다고요? 토큰화 시켜서 매매하고 이체하고 전송하고 보관시키고 결제에 쓴다고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어쩔 때는 투자하실 때요. 미래를 상상해 보는 거죠. 진짜 이 모든 게 토큰화가 된다면 제가 예전에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2030년까지 RWA 섹터만 시총이 최소 1000배에서 4000배 이상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제 얘기만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 의견을 제가 봤습니다. 이 토큰들이 더군다나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망, 상가 주차장, 고속도로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거 있으시죠? 블랙락의 15차선 고속도로, 서클의 대주주가 누굽니까? USDC 대주주가 블랙락 피델리티죠. 이 친구들이 고속도로 왜 깔았을까요? 보시면 알고랜드, 아비트럼, 아발란체, 베이스는 지금 현재 코인이 없습니다. 첼로, 이더리움, 헤데라, 니어, 노블은 그 코스모스 계열입니다. 옵티미즘, 폴카닷, 폴리건, 솔라나, 스텔라, zkSync 여기에 곧 리플이 추가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소송 때문에 빼놓은 겁니다. 테더는요. 테더는 아발란체,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오스, 니어, 코스모스, 폴리건, 솔라나, 테조스, 폴카닷, 첼로, 트론, BNB, 톤, 텔레그램이죠. 이 고속도로 위에 테더를 뿌려 놓은 겁니다. 두 개의 공통점이 있는 코인들만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둘 다 깔려있는 고속도로 아발란체, 이더리움, 첼로, 니어, 코스모스, 폴카닷, 폴리건, 솔라나입니다. 물론 전에는 알고랜드 트론이 있었는데요.
서로 이 코인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미국계는 중국계 트론을 뺀 거고요. 중국계는 미국계 알고랜드를 뺐을 뿐이죠. 이건 그냥 정치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코인들이 무조건 뭐 최고다, 뭐 항상 뭐 100배 오를 것이다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쉽게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뭐가 제일 많이 오를지는 모릅니다. 물론 RWA 코인 자체를 사는 방법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온도 파이낸스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런 방법도 있고 그 인프라망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뭐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다 보면 금방 20개 넘어갑니다. 백화점 될 수 있죠. 이 중에서 공부를 깊이 하시고요. 확신이 오는 친구들만 한번 뭐 이제 지금 아직 크게 오르기 전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BC카드가 두나무 K뱅크와 함께 디지털 금융 대중화를 이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2018년도 국내 모 카드사에서 문전박대 당했다는 그 카드사 제가 이름 안 밝히려고 했거든요. 근데 바로 나오네요. 여기가 그랬었고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두나무 K뱅크 지금 코인 거래소랑 코인 거래소 제휴은행과 디지털 금융 대중화 이거 왜 하겠습니까? 코인 하려고 하는 거죠. 블록체인 하려고 하는 겁니다. K뱅크가 주식, 채권, 코인을 종합한 투자 탭을 신설했다. 한마디로 그냥 거래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영역의 구분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은행이 됐건 증권사가 됐건 AI나 코인을 안 쓰면 이제 아마 생존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요, 전 세계 모든 금융 기업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코인과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요, CBDC요, 크립토 퍼블릭 체인, 프라이빗 체인 안 쓰고서는 전 세계 교류 자체가 이제 안 돼요. 스위프트망도 넘어가고 있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차트입니다. 뭐 4년 주기라고 하죠. 대략 마지막 4분기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특히 이 2012년 16, 20, 24 미국의 대선이 있었던 해죠. 2012년 4분기 어땠습니까?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2016년 예외 없이 솟구쳤네요. 2020년 마지막도 많이 올랐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전에 20년 3월 달에 이제 팬데믹 뭐 코로나 초기에 이제 큰 폭락이 있었지만 4분기에는 결국 날아올랐죠.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 막 4분기가 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코인과 AI를 사실 안 하면요.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활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경쟁에서 뒤처지고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앞으로 5년, 특히 내년입니다. 소위요, 부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이제 뭐 직장 월급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요. 물 들어올 때가 있고요. 물이 빠져나가면 한 푼도 안 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물 들어오는 때가 특히 내년, 앞으로 길게 보면 5년입니다. 3대가 쌓을 수 있는 부가 1년 안에, 5년 안에 쌓을 수 있다면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